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애플사의 맥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 맥북에는 맥용 전용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키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기존에 강의를 했는데, 또 윈도우로 만드는 것과 또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것과 키노트로 만드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와트 분석 툴, 즉 템플릿을 제작을 해 보았는데, 바로 이런 2x2 매트릭스를 키노트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만들 때는 조금씩 응용을 하면서 이 디자인의 변화를 주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한 것과 약간 특색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스와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도형으로다가 만든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키노트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노트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키노트에서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포맷에서 슬라이드 그리고 레이아웃에 가면 이와 같이 빈 페이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텍스트가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추가를 해 줍니다. 키노트에서는 어떤 개체를 추가할 때 이 위쪽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키노트에서 마우스를 이동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안내선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한쪽 면에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로 크기를 적당하게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색상 채우기 부분에서, 즉 스타일에서 색상 채우기는 채우지 않음으로 해주고요. 테두리는 적당한 두께의 테두리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정 가운데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요것을 복제를 해야 됩니다. 복제를 할 때는 커맨드 키와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제가 되고, 요 개체를 적당한 거리를 띄워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둡니다. 또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시고 커맨드 D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상하 그리고 좌우 기준에 맞추어서 적당한 모양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 개체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 주셔서 이렇게 정 가운데로 손쉽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동그랗게 잘라줘야 되겠죠?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원을 넣어 주시면은 정원이 정 가운데에 이와 같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Shift와 옵션 키를 동시에 누르고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주면은 가운데 기준으로 정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채우기는 채우지 않음으로 해주시고, 테두리는 적당한 두께로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뒤에 있는 도형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원하고 잘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둥글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르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대각선 방향으로 도형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도형을 선택해서 사각형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추가가 되었고 정 가운데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에다 가져다 대시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 회전할 때 이와 같이 45도로 회전이 가능하죠. 그러면 마른 목골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Shift와 Al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이와 같이 비율에 맞추어서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면은 지금
이 원하고 뒤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하고 만나는 면이죠. 자,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보다는 조금 더 큰 모습으로 이런 형태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마른 목골을 선택합니다.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밑에 합치기, 겹치기, 빼기, 제외가 있는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중에서 바로 이 마른 목골의 위치만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꺾여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다시 한번 이 뒤에 있는 도형과 앞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뒤로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잘린 도형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원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도형 중에서 이 원형 모양만큼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둥글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좀 이것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이와 같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방향키를 해주시면은 이 화면을 잡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뉴 중에서 편집할 수 있게 만들기가 있습니다. 편집할 수 있게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점과 점 사이에 하얀색의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곡선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적절한 위치를 잡아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적절하게 공률을 잡아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운드가 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다시 슬라이드에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준점으로만 잡고 이 첫 번째 만들어진 모양을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딜리트로 제거를 해주시고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하고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복제된 상태에서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을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대상체 정렬 그리고 오른쪽에 이와 같이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거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대상체 정렬해서 상단으로 그러면 동일한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정렬 항목에서 뒤집기를 선택해 줍니다. 좌우로 뒤집기를 해주시면 자, 이런 모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것도 선택해 주시고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커맨드 D키로 복제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 상태에서 Shift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서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정렬 그리고 하단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도형을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는 왼쪽 기준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대상체 정렬 왼쪽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습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이 포맷에서 정렬 탭에 뒤집기를 다시 해줍니다. 상하 뒤집기로 해주시면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딜리트로 제거를 해주시고 자, 위에 있는 걸 선택해서 커맨드 D키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아래에 있는 도형과 Shift 키로 동시에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자, 여긴 하단에 배치를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 개를 선택해서 이것도 왼쪽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정렬 왼쪽으로 맞춰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것만 지금 뒤집혀 있기 때문에 정렬 탭에서 뒤집기를 해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라운드가 된 모습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안에다가도 도형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바로 도넛 형태의 도형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 찾아보시면은 지금 도넛 형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 도형 중에 이와 같이 타원을 넣어 주시고 정 가운데에 이 도형이 배치되도록 합니다. Shift와 Alt키 또는 옵션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뒤에 있는 도형이 보여야 되겠죠? 스타일에서 채우기는 채우지 않음으로 해주고 테두리만 이와 같이 테두리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와 옵션,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용 키보드를 설치했으면 Alt키입니다. 이거를 동시에 눌러서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복제를 하면 되겠죠? 자, 커맨드 D키로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배치해 주시고요. 자, Shift와 그리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절해서 가운데에 이와 같은 형태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큰 원과 Shift키를 누르고 작은 원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포맷에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는 빼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 원에서 작은 원만큼 빼줬고요. 자, 이것을 한번 스타일을 눌러서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삭으로 채워주시면은 이런 도넛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는 없애줘야 되겠죠? 테두리는 테두리 없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 형태가 되었는데, 자, 이것을 이 각각의 개체 모양만큼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4개로 잘라줘야 되는데, 자를 때는 도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걸 가운데 배치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렬을 가운데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먼저 이제 크기부터 만들어 주고 다시 한번 정렬 가운데. 가로 방향도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전을 시킬 때는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로 이 조절점에다 가져다 대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90도로 회전해야 되죠.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회전을 시켜주시면은 이와 같이 45도 단위로 해서 90도 회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대상체 정렬 가운데, 다시 한번 대상체 정렬 중앙을 해주시면은 정 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도넛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 2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포맷에서 정렬 탭을 클릭해 주시고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메뉴 중에서 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분리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개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각각의 개체에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포맷에서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에 이 색상 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색상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적당한 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등록해 놓은 색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선이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투명도를 80%로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색 상환을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붉은색 그리고 80%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다 되었으면 이 상태에서 세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적당한 색을 넣어주시고 비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도 적당한 색을 넣어 주시고 비율을 넣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 키노트가 좋은 점은요, 여기 색상환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도형을 선택했을 때 해당 도형 옵션을 일괄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닫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졌죠? 이제 이 바깥쪽에 SWOT라고 하는 4개의 항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때도 새롭게 만들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제된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모양만 남겨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사각형을 하나 추가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포맷에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요. 빼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스타일에서 테두리는 테두리 없으므로 채우기를 선택해서 색상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색상환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랑 동일한 색으로 클릭해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에다가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뒤에 있는 도형과 Shift 키를 누르고 앞에 도형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대상체 정렬 상단, 다시 한번 대상체 정렬해서 왼쪽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반투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 반투명으로 두셔도 되는데 색깔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도는 이와 같이 불투명도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었고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시고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렬 탭에서 뒤집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것과 이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정렬 그리고 상단 정렬과 같이 기준을 잡아주시면은 모양이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 2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요. 자, 이것을 커맨드 D키로 복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졌죠. 자, 이제 이것을 각각의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 탭을 클릭합니다. 색상환을 선택해서 두 번째 색상, 그리고 세 번째 도형을 선택해서 세 번째 색상, 그리고 이 색상 채우기를 이동해서 네 번째를 선택해 주시고 네 번째 색상을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모두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선 모양이 요것 같은 경우는 선이 가려져 있고 아래쪽은 선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어떤 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체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각각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글자 크기도 적당한 수준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또 텍스트를 추가해서 각각의 객체에다가 SWOT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도형이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S, 이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두 번째 위치를 잡아주시고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커맨드 D키로 복제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주시면은 기본적인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또 텍스트 상자를 미리 넣어둘 수도 있겠죠.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주시고 자, 이와 같이 내용이 입력되는 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진하게를 해제하고 이 모양을 이와 같이
균등 분할로 만들어 주시고요. 구분점을 하단에 보시면 구분점 및 목록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점을 넣어 주시면은 이와 같이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 키노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가운데 기준으로 좀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텍스트가 입력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위쪽 부분 기준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두 번째 것을 맞춰 주시고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아이콘 등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키노트에서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자, 여기서 미디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디어 중에 선택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아이콘을 삽입을 해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크기를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때도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직접 조절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한 160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160pt로 이와 같이 일괄적으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각각의 위치에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보기 좋은 이런 스타일 그리고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아이콘까지 넣어주고 나니 굉장히 좀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그래서 키노트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은 파워포인트보다 이런 디자인은 하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맥북이 있으시고 키노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할 때는 파일에서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걸 그림으로 내보내려면 다음으로 내보내기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맷 그리고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미지로도 저장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생을 통해서 이 전체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을 해 보면 이와 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파워포인트보다 더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키노트는 유용한 프로그램이고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다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부분은 이후에 제 블로그에도 이런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셔갖고 한번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키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